자, 47페이지부터 보는 이 의미를 구별해서 할 우리말이 있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그 1권, 상권 파트에서도 혼동하기 쉬운 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기는 이제 일부만 제시되어 있는데, 좀 더 실제적이고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것들을 좀 추려서 좀 놓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여기 다 있는 것이, 다 있는 거,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숙지한다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나라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서 시험에 과연 잘 나올 만한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것도 나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크해 줄 테니까 잘 듣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해 놓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47페이지입니다. 자, 47페이지입니다. 거기 6번. 거저와 그저. 거저와 그저. 공짜로 조건 없이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 가면 많이 들 수 있는 말. 아이고 그거 5,000원에 가져가면 거저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거저. 사실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강의도 거저 듣는 거예요. 할 수도 있겠고, 인강을 통해 듣는 분들은 더 걸리겠죠. 물론 돈이라는 게 들어가고 책이라는 것을 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사실 인강을 통해 듣는 분들은 더러 좀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학원에서 듣는 수업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잖아. 그래 유튜브 한번 봤다 손 들어봐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시작. 안 들어봤다. 좋아요. 거저. 시작. 거저. 공짜로 조건 없이. 아무래도 난 볼 때는 인강보다는 실강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렇지? 그잖아. 오히려 더 이렇게 눈빛으로 교환하면서 정서적 교감을 갖고 공부하는 그 공간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러 상황과 사정 때문에 인강을 통해서 듣는 분들 한번 좀 실강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저와 그저. 그저는 아직 그대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 옛날에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저 그저 아직 그대로.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그럴 때는 그저를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저 제가 그냥 바랄 뿐이죠. 제발. 그저란 말에 제발, 플리스라는 의미로도 그저가 쓰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금세와 금세. 어때요? 아이세자 쓸 때와 어이세자 쓸 때가 또 다르거든. 그럴 때 그 금세, 위의 것은 물건값 또는 물건값에 비싸고 싼 정도의 내용. 알겠죠? 따라서 가끔 이 예문을 쓸 수 있죠. 김장용 배추의 금세를 알아보았다. 나옵니까? 그때 금세는 물건값의 시세를 얘기할 때 금세라고 씁니다. 반면에 밑에 금세는 금시예의 준말. 뭐의 준말? 금시예의 준말. 그래서 금방 이런 의미가 이제 금세죠. 야,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더니 금세 왔냐? 할 때는 뭘 쓴다? 어이세자를 써야 돼. 금세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2번입니다. 깍듯이와 깍듯이. 12번입니다. 자, 위에 깍듯이는 깍다에서 나온 말이 아니지. 그래서 행위. 대체로 자세와 관련될 때 쓰는 말은 깍듯이겠죠. 근데 밑에 깍듯이는 깍다에서 나온 말이죠. 따라서 위에 깍듯이와 밑에 깍듯이. 그래서 A 범절과 관련돼서는 깍듯이 대우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위에 글자가 되고 밑에는 깍듯이.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 뭐 나와서 칼 같은 연장으로 털이나 풀 등을 잘라내듯이, 깍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럴 수 있잖아요. 나 뒤로 넘기겠습니다. 깍쟁이와 깍정이도 하나 해놓을까? 동그라미로. 깍쟁이, 깍정이. 깍쟁이와 13번도 역시 동그라미 해놓으면 좋겠네. 깍쟁이와 깍정의 차이점. 깍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밤 또는 도토리, 산수리 같은 데에 딱딱한 밑에 딱딱한 부분이 있어 없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깍정이라고 한다. 깍쟁이라고 한다. 깍정이라고 하지. 근데 가끔 서울 사람들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서울 깍쟁이라고 그래. 서울 깍정이라고 그래. 서울 깍쟁이라고 하지.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이죠. 땔감이 모자라서 깍정이를 모아 태웠다. 깍쟁이를 모아 태웠다. 깍정이라고 해야지. 거기다 깍쟁이라고 아주 엄청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깍정이와 깍쟁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가서 이거 보면 15번. 갈기와 총. 말이나 사자의 목덜미에 난 깃털 있죠? 목덜미에 난 깃털을 갈기라고 그래. 꼬리는 뭐라고 그래, 같이? 총이라고 하고 해. 그래서 말총이다. 말의 꼬리의 총. 대체로 말총 가지고 붓을 만들어 쓰기도 하죠. 그래요. 그래서 총과 갈기의 차이점, 그것도 좀 기억해 두면 되겠다. 그 다음에 20번.
아까 설명했던 거죠? 금실과 뭐다 같이? 금술. 설명도 나오죠? 비파와 검은고, 검은고와 비파라고 얘기할 때는 금술이겠고, 부부간에 있어서의 애정을 나타낼 때, 사이좋음을 나타낼 때 금실이라고 하죠? 주의해 둘 것.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30번, 깃들다와 깃들이다.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깃들다와 깃들이다. 아늑히 서려 있다. 또는 일기장에 내 어린 시절에 깃들어 있다. 따라서 깃들다는 어떤 뜻, 어떤 의미가 서려 있을 때 깃들다를 쓰고, 어디에 거처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깃들이다를 쓰죠. 나는 서울에 깃들여 산다. 나는 인천에 깃들여 산다. 인천에 깃들어 산다. 뭐가 맞아? 깃들여 산다가 맞아? 깃들어 산다가 맞아? 깃들여 산다가 맞아. 그래서 여라고 해야 돼. 어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 따라서 위에 깃들다와 깃들이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해됐죠?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2번입니다. 32번에 그을다, 그슬다, 그을다, 그슬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봐야겠다. 햇볕이나 연기 등에 오랫동안 쐬여 빛이 검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그을다를 쓰고요. 거기에 그서 파생된 말이 그을리다야. 그을게 하다는 말을 그을리다죠. 자, 그래서 그 시험 문제는 저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그을리다와 그슬리다를 구분할 줄 아는가. 이게 잘 나와요. 그을리다는 약간 뭘 하는 거, 햇볕 따위나 연기 따위로 검게 되는 것을 그을리다야. 반면 털 가진 짐승들 있죠. 그 털을 태울 때는 그슬리다라고 해야 돼. 알겠죠? 그슬리다와 그을리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게 화재가 난다는 것은 산짐승들에게서는 상당히 큰, 물론 뭐 우리 인간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더더욱 산짐승들에게는 더 공포가 있죠. 털이 타버리니까 털이 와면 우리가 그슬린다고 해야 돼? 그을린다고 해야 돼? 그슬리잖아. 그래서 수많은 산불로 인해서 동물들 죽는 걸 볼 수 있죠. 자, 35번입니다. 여기서 35번은 거기 말하도 밑에 낮잡다 있죠. 시옷받침. 시옷받침을 쓰는 것과 지읒받침을 쓰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 나와요. 뒤에 보면. 나와요? 낮잡다와 낮잡다. 그래서 시옷받침을 쓸 때와 지읒받침을 쓸 때에 구별을 해야 돼. 자, 앞에 낮잡다, 시옷받침을 쓸 때는 낮다지. 그러니까 여행을 떠날 때는 여행 자금을 낮잡아야 된다. 그러면 넉넉히 잡아야 된다 할 때는 낮잡다. 시옷받침을 써야 돼. 반면에 낮잡다라고 할 때는 낮게 잡는 거지. 여행 자금을 낮잡았다가는 봉변당하기 일수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낮잡다, 지읒받침을 쓰는 것과 시읒받침을 쓰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4번. 너름새와 너술에. 이것도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너름새는 말이나 이를 떠벌려서 주선하는 솜씨를 뭐라고 한다? 너름새. 그래서 저 사람 좀 너름새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나 이를 떠벌려서 주선하는 솜씨를 뭐라고 한다? 같이 너름새. 반면에 너스레, 너스레 떨기는 많이 들어봤죠. 따라서 남을 농락하려고 수다스럽게 늘어놓는 말을 뭐라고 한다? 너스레. 야, 그렇게 너스레 떨지 마! 라고 할 때 너스레. 너름새와 너르새.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관련돼서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너름새와 뭐가 있다? 시작. 너스레.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 51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보면, 거기 51번에 다치다와 다키다 있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밑줄자. 두 번째와 세 번째. 다치다와 다키다. 다치다는 닫다의 힘준 말이고, 닫히다는 닫다의 피동사라겠지. 따라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바람에 의해 방문이 닫혔다 있지? 그럴 때 히를 써야 돼. 그러나 그 위에처럼 채연이 때문에 화가 난 조교인은 교실문을 밟길로 닫혔다 있지? 이때 이 부분이 상당히 생소할 때가 있거든. 왜? 평소 때 잘 안 쓰니까. 닫았다라고 하지 않고 닫혔다 있잖아. 이때 치는 강세접사.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평소 때 잘 안 쓰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을 때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두라라는 차원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닫히다와 닫히다를 구분할 줄 알아. 자, 다음에 52번 달리다와 딸리다. 힘에 붙이다 또는 어떤 관계에 좌우다다. 우리들의 목숨은 너에 달려있어. 이럴 때 썼죠? 달리다를 씁니다. 그런데 밑에 딸리다는 붙어있다, 매이다지. 그래서
딸리 식구지 달리 식구가 아니다. 또 하나 힘이 딸리다가 시다. 힘이 달리다라고 해야 맞다. 알겠죠? 이 부분도 주의를 해둘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에 57번에 보니까 뭐가 있다. 덕분에와 때문에가 있죠. 암말로 인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덕분에.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덕분에 또는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할 때 뭔가 은혜와 관련될 때는 덕분을 쓸 수 있죠. 그러나 가끔 우리가 뭐 하는 경우에서 있죠? 우리가 대화와 관련돼서 보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항상 내 문제를 나의 원인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남의로부터 원인을 찾아오는 데 있지. 그럴 때 탓할 때. 그럴 때는 때문이란 말, 탓이란 말만 쓰죠. 따라서 암말로 인해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떨어졌잖아. 알겠지? 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때문과 뭘 쓴다? 탓을 쓴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 때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는 뭘 많이 들어야 되겠어? 덕분에. 시작. 덕분을 많이 들어야지 때문이나 탓을 갖다 듣는 경우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면 거기 66번 뭐 다른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66번이 또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 하나니까요. 들르다와 뭐다? 들리다. 자, 우리 들리다는 경유하다, 거치다는 뜻이 들르다야. 들르다. 너 학교에서 학원에서 끝나고 집에 오다가 마트에 들러서 뭐가 맞아? 마트에 들러서 뭐가 맞을까요? 마트에 들러서라고 해야 돼. 들르다. 그래 들러서라고 해야지 자칫 들려서면 틀리게 된다. 알겠죠? 시험에 자상량이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해 보겠어요. 자, 다음에 53페이지 가서 67번 밑줄장 67번. 드세다 있죠? 자, 저 사람들은 말이지, 대체적으로 바닷가 사람이라 좀 드세, 성격이 드세, 산악지역 사람이라 좀 드세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때 드세다라고 할 때 밑에 글 써야 돼. 성격과 관련돼서 몹시 세거나 사납다라는 뜻을 가질 때는 드세다, 어이세자를 써야 되고, 그 위에 드세다는 길을 가다가 쉬어가는 곳 있죠. 따라서 길을 가다가 쉴 만한 곳을 찾아 밤을 갔다가 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드세다. 그래서 아이세자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밤이 새다라고 하래. 밤이 지도록 새는 밤이 지고 새도록. 그래서 밤을 갖다 보내는 거지. 그래서 지새다. 시작. 그렇게 알아두면 돼. 밤이 우리가 낮이 지고 해가 지고 밤이 갖다 들잖아. 그래서 밤이 새도록면 온종일 밤을 보내는 거 아니야. 지고 새도록. 그럴 때 지새다 나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밤이 새다. 밤을 세우다. 있죠? 이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칫 뭐라고 하면 틀린다? 밤을 세다라면 틀리게 된다고 했어요. 세다는 자동사. 따라서 세우다를 써야 밤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답 마찬가지죠. 자동사를 쓸 때는 꽃이 피다지. 네, 꽃을 피우다. 근데 목적어 왔을 때는 꽃을 피우다가 되겠지. 꽃을 피우다. 또는 뭐야 나왔지? 담배를 피지 마라. 한번 틀려요? 뭐라고 해야 돼? 담배를 피지 마라가 아니라 시작. 담배를 피우지 마라. 그래서 피우다. 써야 돼.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리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67번도 알아둬야 되겠다. 자, 이밖에 이제 78번입니다. 78번에 보면 머지않아. 이 머지않아도 역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머지않아 이렇게 쓰면 틀려요. 띄어쓰면 틀려. 머지않아 붙여 써야 됩니다. 자, 그러나 멀지 않아 있죠. 멀지 않아는 띄어쓰는 경우 중에 띄어 써야 됩니다. 이게 맞아? 자칫 이렇게 쓰면 틀려요. 멀지 않아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린다. 기억이 돼요? 그래서 머지않아는 붙여 써야 되고 멀지 않아는 띄어 써야 맞겠다. 따라서 이 머지않아는 주로 시간적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야.
그래서 곧 시각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는 걸 나타낼 때는 머지않아를 쓰죠.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뭐가 될 거야? 공무원이 될 거야.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될 거야. 내년에 신분이 달라져. 자, 그렇게 믿어야 돼.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지. 아, 내가 내년에 이렇게 공부해봤자 내년에 될까 말까?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가장 먼저가 돼야 돼. 아십니까? 누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일단 믿어야 돼. 그래야 남도 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타자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발견부터가 중요해. 그래서 나를 믿어라. 알겠죠? 자기 자신을 믿어라. 그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니까 뭐 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6시간, 5시간 어떻게 버텨? 여러분들 믿으니까. 나는 버틸 수 있다고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된 거야. 그래요. 믿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못 앉아있지. 그러네. 또 학원도 못 올 거야. 내가 학원 다닐 수 있을까?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가장 자기를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야 남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참 중요합니다. 자, 54페이지. 80번. 58페이지, 54페이지 80번. 54페이지 80번. 그 매무시 나오지 않아. 아, 내가 아까 머지않아만 했나? 머지않은 시간적 개념이고, 멀지 않은 공간 개념이면 공간적 개념. 멀지 않은 곳에 영인의 집이 있다. 멀지 않은 곳에 주안역이 있다. 얘기죠. 그럴 때 쓰는 말이 멀지 않아. 그 뒤에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8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번에 매무시 나왔죠 아까. 매무새는 옷을 입은 맵시야. 맵시. 그래서 넌 어느 옷을 입든지 매무새가 좋구나. 맵시가 좋구나. 옷을 입고 나서 매고 여미는 뒷손절이지. 그럴 때는 매무. 야, 매무시 좀 잘해라. 이렇게 쓰러져. 단추 하나가 잠기지 않았어. 그러면 뭘 써야 돼 우리는? 뭐 해야 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매무시 차례라고 해야지 매무새 차례라고만 틀린다. 됐습니까? 매무새는 모양입니다. 매무시는 행위와 관련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주의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다음 82번입니다. 82번 동그라미. 모이다와 모으다. 제가 스스로 모인다는 말이 있죠. 모이다. 사람이 운동장에 모이다 있지? 자동차 할 때는 모이다를 써야 되고요. 반면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다 있지? 그럴 때 타동사 할 때는 모으다. 그래서 모으다와 모이다. 모이다는 자동사, 모으다는 뭐다 같이? 그렇지. 타동사. 조심해야 돼. 모이다와 모으다를 구별 줄 알아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85번입니다. 묻히다와 묻히다. 이것도 시험에 처음에 나왔죠. 묻히다. 자, 이때 우리가 묻히다 할 때는 양념하여 버무려 맛을 내다 할 때 묻히다 하죠. 따라서 시금치를 묻히다 이렇게 쓰는 말이죠. 그러나 묻히다는 묻게 하는 거지. 그래서 물이나 가루 등을 다른 것에 들러붙게 하는 것. 그래서 묻히다. 또는 물음을 당하다 할 때 묻히다를 쓰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되겠다. 저기 됐죠? 콩가루를 갖다 묻힌 떡, 콩가루를 갖다 묻힌 떡, 뭘 써야 돼? 묻힌 떡 그래야지. 소리 나는 대로 묻힌 쓰면 틀린다. 자, 최근에 지금 나왔죠? 87번. 박이다와 박히다. 작년에 나왔던 거야. 박이다와 박히다. 하여튼 여기 혼동하기 쉬운 말들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박이다. 버릇, 생각, 태도 따위가 깊이 배는 걸 박이다 합니다. 그렇죠? 또는 손바닥이나 발바닥 따위에 굳은 살이 있는 경우 있죠? 그럴 때도 박이다. 굳은 살이 박이다. 근데 박히다는 두들겨 치거나 틀어서 꼭 꽂혀지게 하다 있지. 못이 잘 박히다. 쓰죠? 그럴 때 박히다. 자, 또는 속이나 가운데에 들여넣을 때 박히다를 쓰게 되죠. 따라서 이런 박히다고 뭐에 차이죠? 박이다. 굳은 살이 뭐다? 시작. 박이다. 알겠죠? 밖으로부터 안으로 넣게 하는 걸 뭐다? 박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박히다와 뭐의 구분? 박이다의 구분. 특히 그 사전을 찾아서 사전 속에 들어있는 예를 중심으로 알아두면 시험 문제 거의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 속에 있는 예문을 들어서 시험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해 놓으면 좀 더 좋습니다. 자, 90번입니다. 90번에 보니까 배어와 배어가 있죠? 무슨 갑자기 곰이 나오네, 곰이 아니죠? 배어. 어휘배자는 베개를 베어라 할 때 배어. 낫으로 풀을 베어 할 때 배어죠. 반면에 배어는 아이를 베다. 나물이 너무 베개 났다. 베개 났다는 말은 뭐야? 촘촘하게 났다는 뜻이야? 촘촘하게 났다. 또는 땀이 서치에 배다 있죠? 냄새가 배다 할 때는 아이 배자 쓴다. 따라서 어휘배자와
아이백자를 구분해서 써야 되겠다. 이해됐지요? 자, 그 다음에 93번입니다. 부서지다. 이거 조심하라고 했지? 우리가 대차를 보면 요거 구분하는 문제도 한번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부수다가 있고 부시다가 있었지? 부수다는 무슨 뜻이었지? 부수다. 파괴하다. 그렇지. 아, 좋아요. 파괴하다는 뜻이고 부시다는 눈이 부셔 있잖아, 노래도. 그러니까 그때의 부시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떠한 그릇 같은 경우가 깨끗이 씻었을 때 반짝반짝 빛나죠? 그때가 뭐라고 한다지? 부시다를 쓰죠. 그렇죠? 부시다. 자, 다만 부수다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을 때 부수에 뭐가 들어가면 지다가 들어가면 뭐가 되지, 이건? 둘 중에 하나인데 부서지다가 맞을까요? 부서지다가 맞을까요? 위에 거 아래 거. 그럴 때 이렇게 써놓으면 읽는 사람들이 상당히 발음할 때 쉬워 어려워. 어렵지? 부수어지다. 어렵잖아. 그래서 아예 이걸 인정하지 않고 사전에 이것을 등재시켜 놔서 이런 경우는 이것만 써라 라고 정해져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서지다. 시작. 부서지다를 써야 맞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깨끗이 조각이 나다. 바위가 부서지다. 자, 그거 좀 알아보다. 다음에 몇 번을 올까? 다 같죠. 98번도 알아둬. 비끼다와 비키다. 98번 비끼다와 비키다. 비끼다는 비스듬하게 놓이거나 늘어지다 또는 옆으로 비스듬하게 비치다 할 때 비끼다 써. 노을이 비낀 그래야 돼. 노을이 비키기라고 그래야 돼. 노을이 비키다 그러죠? 노을이 비키다 그러지 누가 노을이 비킨이라고 쓰지 않잖아. 비키다는 뭐냐? 자, 차가 옵니다. 자전거가 옵니다. 오토바이가 옵니다. 비켜서라. 그래. 한글은 물러나는 게 비켜야 해. 알겠죠? 그런 점에서 비키다와 비끼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겠다. 자칫 잘못해서 자동차를 피해 길 한쪽으로 비끼다면 안 돼. 비끼다는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이렇게만 살짝 피하는 것을 비끼다라고 그래. 따라서 화살이 비껴갔다. 화살이 비껴갔다. 살짝 지나가는 게 비껴라고 해야지. 비켜가는 게 아니라 비껴갔다. 알겠지요? 그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01번. 101번에 대해서 많이 했죠? 박이를 쓰는 것, 배기를 쓰는 것, 빼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박이는 박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형태를 밝혀서 박이를 썼지. 오이 소박이야, 오이 소백이야. 오이 소박이라고 했지. 차돌박이, 오이 소박이.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 써놔. 오이 소박이. 오이 소백이가 아니라 오이 소박이가 맞다는 점. 자, 배기를 쓸 때 우리가 배기를 쓸 때 뭘 많이 썼죠? 우리가 뚝. 자, 다음 중 뚝배기 맞습니까? 뚝배기 맞아요? 뚝배기 맞죠? 언덕배기 맞죠? 그다음 그 정도의 나이가 먹었다 할 때 나이배기 맞죠? 이럴 때 씁니다. 그러나 신체를 갖다 속되기를 할 때 쓰는 말 있잖아. 이마 빼기 있죠? 이마 빼기를 적어야 돼. 자, 또는 우리 곱을 좀 속되기를 때 뭐라고 하죠? 곱빼기, 빼기로 적어야 돼. 곱빼기. 그 다음에 또 고들 빼기 김치 써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를 지어할지 빼기를 지어할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자, 뒤로 넘깁시다. 56페이지. 56페이지 보면 장의와 뭘 구분하는 문제? 쟁의를 구분하는 문제. 기술과 관련된 뭘 쓰고? 장의를 쓰고. 사람 또는 사물의 성질, 습관, 행동, 모양 등을 나타낼 때 뭘 써놨지? 쟁의를 쓴다. 따라서 장의와 쟁의를 구분하는 문제. 또 알고 있어야겠다. 다만 우리가 뭘 얘기한 적이 있지? 마술이 있어. 마술이나 요술 있죠? 이 마술이나 요술도 뭐와 관련되어 있지만 마술과 요술도 뭐와 관련되어 있지만 기술과 관련되어 있지만 마술이나 요술은 진정한 기술하기보다는 눈속임수죠. 그래서 이때는 쟁의를 씁니다. 다소 장의보다는 쟁의가 약간의 뉘앙스상 좀 불편한 또는 쟁의를 쓰면 약간 속된 또는 좀 낮잡아 이야기할 때 좀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쟁의를 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
106번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106번입니다. 빗다, 빨리와 일찍. 자, 우리 빨리와 일찍이라는 말도 엄밀히 구별해야 되는데, 빨리는 속도죠. 빨리는 속도고 일찍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경우에 있어? 빨리와 일찍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늦겠어. 우리 늦겠어. 빨리 일어나, 일찍 일어나. 우리 늦겠어. 빨리 일어나, 일찍 일어나.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주미야가 그대로 누워있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빨리 일어나! 그래야 되겠지. 속도야. 근데 어제는 늦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일찍 가자, 빨리 가자. 일찍 가자. 시간적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혼동한단 말이야. 이런 우리가 빨리와 뭘로 대해서? 일찍에 대해서 헷갈렸는데, 일찍은 시간, 빨리는 속도와 관련되어 있다. 정의됐지요? 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2번입니다. 112번. 손톱 깎기와 손톱 깎기. 자, 위에 깎기는 손톱을 깎는 일이야. 손톱을 깎다의 명사형이야. 반면에 손톱 깎기는 기계야. 손톱 깎기로 손톱 깎기 하는 거지. 됐습니까?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손톱 깎기가 손톱을 깎는 일이고, 손톱 깎기가 기계야. 됐나요? 야, 영순아, 손톱 깎기 가져오너라 할 때는 밑에 글 써야 돼. 밑에 글. 손톱 깎기라고 해야 돼. 읽을 때는 손톱 깎기, 손톱 깎기. 알겠죠? 자, 봅니다. 이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67번, 116번. 116번 보면 살별이 있고 살별이, 샛별이 있죠. 살별은 해성. 꼬리별로 얘기할 때 벌써 나왔지? 살별. 금성이나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을 뭐라고 한다? 샛별. 이 샛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기억하는 사람? 그것도 있고, 개밥바라기도 있고, 또 뭐로? 금성, 비너스. 알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같이? 샛별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가장 밝게 크게 뜨는 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샛별, 금성이다 생각하면 돼. 그러나 이때의 샛별을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 같이? 새벽별이라고 하면 틀려. 새벽별은 지금 북한에서 쓰는 말이야. 여러분이 감첩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벽별도 있어. 새벽별. 새벽별은 샛별을 북한에서 이루는 말이다. 알겠죠? 더 이상 새벽별 쓰면 쓰립니다. 다음 117번. 117번 밑줄자. 세우다와 세우다 있죠? 자, 우리가 기둥을 세우다 할 때는 벌써 어이서자 기둥을 서게 만드는 것이니까 서다에서 나온 말 세우다를 써야 돼. 그러나 밑에 세우다는 밤을 세우다지. 됐습니까? 요거 헷갈리면 안 돼. 뭐라고 틀린다고 써? 밤을 갖다 세우다 그래야지. 근데 밤이 세우다 말 틀리죠? 밤이 새도록. 그럴 때 맞죠? 근데 밤을 새도록 하면 틀려요? 밤을 새도록이 아니라 시작. 밤을 세우도록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다. 다음 118번. 사기다. 자, 밑에 세기다는 알겠지만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너 옆에다 써놓을까? 사기다와 사키다를 구분할 줄 아는 거 알겠죠? 사기다와 뭐의 구분? 사키다의 구분과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겠다. 자, 위에 사기다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사기다는 그 나와 있는 것처럼 고조된 마음을 가라앉히다 있지? 그럴 때는 사기다를 써. 사키다는 홍어를 삭히다.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어떤 것을 발효하게 만들 때 사키다 쓰죠? 사키다와 사기다를 구분할 줄 아는가? 이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렇지? 혼동하기 쉬운 말들. 그러니까 평소 때 특히 뭐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올 만큼들 추려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58페이지. 58페이지 보면 거기 131번 나왔네? 아까 설명했는데 안가품이 있고 뭐가 있다 했지? 안가품이 있었지. 안가품은 은혜를 갚는 거. 그래서 우리가 관련해서 반포지효 들어본 적 있어? 반포지효가 뭐죠? 반포지효란 뭘까요? 시작. 반포지효.
그 까마귀와 관련돼 있잖아. 그지? 까마귀.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미 까마귀로부터 먹이를 받아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어미 까마귀가 늙어서 먹이를 더 구하지 못할 때는 새끼 까마귀가 어미 까마귀를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 거기서 나온 말이야. 그것이 반포지효. 그리고 효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와 관련됐다 하지? 효와 관련돼 있다. 자, 그 다음에 132번 어떻게 나 어떻게 뭐 이런 노래 있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그때 나 어떻게는 어떨 써야 돼? 나 어떻게 해고 준말이야? 위에 걸 써야 돼. 그래서 이 어떻게는 대체로 문장의 끝에 나올 때가 일반적이다. 어떻게 해의 준말로서 어떻게는 문장 끝에 오고 문장의 중간에 올 때는 그 밑에 어떠하게의 준말인 어떻게를 쓰는 거야. 밑에 거. 이해되나요? 어떻게 너 여기 왔어? 어떻게 이거 만들어서 있지? 그래서 문 중에 올 때는 어떻게, 문 끝에 올 때는 어떻게 해서 위에 걸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59페이지로 가도 되겠습니까? 됐죠? 59페이지에 136번 여위다 여이다. 여위다는 몸에 살이 빠져서 파리하게 될 때를 여위다. 책에 지금 나왔습니다. 이것의 큰 말은 그게 작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고 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양성이 좋고 했는데 여기서는 야위다. 시작. 야위다. 그래서 여위다 야위다. 자, 여이다는 시집보내다 이별하다죠. 딸을 갖다 여이다 시집보내다 뜻이고 나는 부모를 여이다 잃었다는 뜻이고 정리됐습니까? 따라서 여이다와 여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옵니다. 147번 끝. 으슥하다와 이슥하다. 으슥하다는 무서운 느낌이 들 만큼 깊숙이 후미지다 있지? 으슥하다고 이슥하다는 밤이 깊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밤이 이슥한데 으슥한 곳 가지 마라. 할 수 있겠죠? 밤이 이슥한데 으슥한 곳 가지 마라. 할 수 있죠? 그렇게 쓰는 말이다. 이거 바꾸면 안 돼. 자, 들어 넘기겠습니다. 60페이지. 60페이지 많이 더 있겠지만 요 정도를 좀 중심으로 해서 알아두는 게 좋겠고 159번 알아둬. 159번 봅시다. 159번 보니까 거기 나왔죠? 물건이 자기도 모르게 없어지는 것을 잃어버리다 하죠. 잃어버리다 하고 잊어버리다는 것은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잊어버리다 하죠. 따라서 잊어버리다와 잃어버리다. 나는 아침에 우산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놓고 왔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우산이 없어졌지. 그래서 결국 잃어버렸다. 됐나요? 그래서 잃어버리다와 뭐다? 잊어버리다도 알아둬라. 또 하나 더 위에도 하나 해놔. 158번도. 158번도 밑줄자. 158번도 밑줄자. 거기에 입 바르다가 있고, 입 바르다 있죠? 입 바른 소리, 우리가 입 바른 소리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럴 때 입 바르다는 바른 말을 하는데 거침이 없다. 그게 입 바른 소리고, 입 바르다는 입이 가볍다. 경솔하게 남의 약점을 잘 찔러 말할 때 입 바르다. 아이고, 입 바르기는. 알겠죠? 야, 입 바른 소리 하지 마. 입 바른 소리 하지 마. 입 바른 소리 하지 마.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입 바르다와 입 바르다는 틀리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61페이지. 161번. 161번. 이제와 인제. 자, 이제와 인제도 역시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제, 인제. 자, 어떨 때 쓰는 말일까? 이제와 인제는? 지난번에 한번 수업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를 갖다가 써야 되느냐, 인제를 써야 되느냐. 됐죠? 이제인데, 이게, 그죠? 발화시가 있어, 발화시. 말하는 시점을 발화시라고 그래. 자, 발화시를 기점으로 해서, 발화시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 어느 때부터 지금 말하는 순간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이제라고 그래. 아십니까? 이제 끝냈다! 할 때 쓰는 말이야. 과거 어느 시점으로부터 말하는 순간까지를 뭐라고 한다? 같이 이제. 근데 인제는 뭐냐? 인제는 말하는 순간으로부터 이유를 말합니다. 알겠죠? 야, 너 언제 국어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인제 해야죠.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 인제. 그래서 이제와 뭐의 차이점? 인제의 차이점. 이제는 과거 어느 시점부터 말하는 순간까지를 이제라고 한다면, 인제는 말하는 순간으로부터 그 이유를 인제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잘 알아요. 어떤 사람 물어보니까 인제가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 그거 몰라요? 그 강원도 있잖아요, 인제. 그 인제가 아니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옛날에 인제나 그런 쪽에 인제 또 원통 이런 데가 강원도에 있는데 그쪽에 발령받으면 군대에 또 부임하게 되면 엄청나게 고생한다. 그리고 막 한 번 휴가 나올 때도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들은 만약에 10박을 갖다 줬다 그러면 가나다는 더 줬어. 왜? 나오는데 이틀 걸리니까 2, 3일 걸리니까 휴가 기간을 더 길게 줬어. 지금은 워낙 교통편이 좋아져서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인제 원통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의 대명사로서 노래마저도 있었습니다. 자, 그 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서 주의를 좀 해두라는 거고. 또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장사와 장수 162번. 장사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고 장수는 장사하는 사람을 장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기 소금 장수가 온다 그래야 맞아. 소금 장사가 온다 그래야 맞아. 장수라고 하죠. 장수는 사람이고 장사는 물건을 파는 일이야. 그런 점에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겠다. 다음 165번. 젖히다와 그다음 뭐가 있다 시작? 재치다. 안쪽이 겉면으로 나오게 하다 젖히다. 몸의 윗부분이 뒤로 젖게 하다 할 때 젖히다 쓰죠? 자, 속의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할 때도 젖히다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일이 뭐지? 재치는 일이죠. 걸리적거리는 것, 거치적거리는 것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을 뭐라고 썼나 시죠? 재치다. 그래서 젖히다 뭐에 차이죠? 그렇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둘 수 있어야겠다. 다음 170번. 170번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다. 170번 보면 거기 죽음이라는 말이 있고 죽음이 있죠. 죽음은 시체와 관련돼서 뭐와 관련돼서 같이? 시체. 반면에 죽음은 죽는 거죠. 자, 전쟁터에 가보니까 죽음이 너부러져 있어서 죽음이 너부러져 있어서 죽음이 너부러져 있는 거죠. 시체니까. 따라 죽음과 죽음.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은 거죠. 몸 시자. 몸 시자에다가 몸 시자인데 여기다가 죽을 사자가 들어가. 예? 한자 보면 몸시. 몸에다가 죽을 사자. 그러니까 몸이 죽은 것이 뭐예요? 죽음이죠. 이게 죽음시. 죽음시. 그래서 시체할 때 이 시자를 쓰는 거야. 시체. 몸이 죽은 것이 시체지. 자, 다음에 172번. 자, 172번 보기에 171번도 보면 제법과 제법. 자, 아이제자 쓰는 제법이 있고 어이제자 쓰는 제법이 있죠. 위의 제법은 여러분들 알아도 이 위의 제법은 거기 불공을 들 때 부처 앞에 바치는 법이 있어 없어요? 그렇죠. 그때 제법은 아이제자를 써야 돼. 아이제자. 반면에 제사할 때 쓰는 밥 있죠? 그때 제법은 아래 걸 써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연불에는 신경 쓰지 않고 제법에만 신경 쓰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연불은 신경 쓰지 않고 제법에만 신경 쓴다. 있지? 그때 제법을 뭘 쓴다? 아이제자를 써야지. 어이제자 쓰면 틀려. 알겠죠? 연불하는 것이 스님이니까 그렇죠? 부처님 앞에 바친 밥을 제법을 할 때는 아이제자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172번. 짬짬이와 짬짬이. 짬이 날 때마다 틈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짬짬이고 남몰래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을 뭐라고 한다 했지? 짬짬이라고 하지. 됐나요? 지네들끼리 짬짬이 해놓고 짬짬이 국어 공부한다. 짬짬이 한자 공부한다. 알겠지? 그럴 때 짬짬이와 짬짬이를 구분을 줘야 되겠다. 뒤로 넘겨. 62페이지. 178번. 아이체자 쓸 때와 어이체자 쓸 때 구분을 줘야 돼. 어떤 상태가 계속된 대로 그냥이라는 의미일 때는 아이체자. 그래서 옷을 입은 채 물에 들어갔다 있지? 그럴 때는 아이체 써야 돼. 반면에 채는 그럴듯하게 꾸밀 때는 어이체자 쓰지. 잘난 체 하기는 이때 잘난 채, 채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척을 쓸 수 있지. 잘난 척 하기는. 됐습니까? 이때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상태의 지속을 나타낼 때 이럴 때는 채를 쓸 때가 있고 주의할 때 채를 쓸 때 있고 뭘 쓸 때 있다? 째를 쓸 때 있었지. 이거 주의하라고 했죠. 따라서 모자를 쓴 채. 앞에 관형사형이 나왔을 때는 앞에 관형사형이 나왔을 때는 아이체를 쓰고 명사가 나올 때는 뭘 쓴다 시죠? 째를 쓴다. 이 차이점을 알아둬야 돼. 그래서 관형상이 나왔을 때는 뭘 쓰고 나왔지? 아이체를 쓰고 명사가 나올 때는 뭘 쓴다 나왔지? 째를 써야 된다. 이렇게 알아둬. 따라서 껍질째. 통째 먹었다. 껍질째 먹었다 할 때는 째를 써야지 채를 쓰면 틀린다. 알겠죠? 통째 먹었다 그래야지 통채 먹었다면 틀리고 껍질째 먹었다 그래야지 껍질채 먹었다면 틀리게 된다.
따라서 앞에 관형사에 나왔을 때 이렇게 되죠. 모자를 쓴 채 있죠. 그럴 때 앞에 관형사에 나왔을 때는 채를 쓰는데 앞에 명사가 나오면 째를 쓴다. 통도 명사고 껍질도 명사잖아. 그러지? 그럴 때 째를 쓴다는 사실.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62쪽에 하나 더 올까? 182번. 182번 보니까 텃세. 철 따라 옮기지 않고 한 지방에서만 사는 사람 무슨 세? 텃세이죠. 반면에 그 밑에 어이세자 쓰는 텃세 있죠. 그 텃세는 텃세 부리기는 이 말 들은 적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거기 나왔잖아요. 먼저 자리 벗은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라는 거 있죠. 그럴 때 텃세. 이와 같은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하고는 텃세라는 게 없죠. 이미 있는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자, 63페이지 187번. 63페이지 187번. 187번. 아이대자 쓸 때와 있고 어이대자 쓸 때 있죠. 이때 아이대는 남의 말을 인용할 때. 남의 말을 인용할 때는 아이대. 그래서 뭐뭐 하다고 해. 뭐뭐 하다고 해고 준말이 돼야 해. 뭐뭐 하다고 해. 뭐뭐 하다고 해. 그래서 고하가 생략된째 됐다. 뭐가 됐다 나지? 대가 됐다. 알겠죠? 따라서 아이대가 들어갈 자리는 뭐뭐 하다고 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정리됐습니까? 그럴 때 아이대를 써야 된다는 것. 따라서 어이대는 자기 경험, 아이대는 남의 경험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할까요? 196. 희나리와 희아리 있습니까? 희나리는 덜 마른 장자. 옛날에 그 송골매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 가수들이 불렀던 대표적인 노래 가운데 하나 글로부터 솔로로 나왔나? 그 구창모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때 희나리 갔어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들은 기억납니까? 네? 희나리 갔어. 이 희나리가 뭐냐면 덜 마른 장작. 시작. 덜 마른 장작을 희나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희나리 같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사랑이 희나리 같다는 말은 덜 마른 장작이다. 그러니까 화활 타지 못하고 끝나는 그런 어떤 아쉬운 사랑. 희나리 갔어.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희아리는 고추를 말릴 때 가까운 흰 점들이 생겨. 그걸 희아리라고 그래. 희아리. 그러니까 고추와는 희아리와 되어 있고 희나리는 마른 장작이다. 덜 마른 장작이다. 덜 마른 장작이야. 그 희나리. 마른 장작하면 틀려. 덜 마른 장작. 그래서 희나리 가서 희나리와 희아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말에 대한 혼동하기 시험을 했다면 뒤가 의미를 구별해야 할 한자가 있어 없어? 있죠? 요거는 체크만 해줄게. 거기 첫 번째 곤욕과 곤혹. 그거 시험이 잘 나왔고 곤욕은 물리적인 것, 곤혹은 심리적인 것. 그래서 아예 곤혹이란 말은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곤혹스러웠다 있지? 그때는 곤혹을 써야 되고, 곤욕은 곤욕을 치르다, 곤욕을 당하다. 물리적인 것은 곤욕. 하여튼 욕을 당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곤욕과 곤혹을 구분할 줄 알아라. 밑에 가스 누출이라고 그래. 가스 유출이라고 그래. 누출이 새는 것은 누출이야. 알겠죠? 근데 요즘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인해서 뉴스에 보면 유출됐다, 뭐 정보가 유출됐다 있지? 그럴 때는 흘러나가는 거지. 누구로부터 새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같이 새어 나간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지만 누출과 유출은 엄연히 구별해서 쓰는 거다. 됐습니까? 더 65. 부문과 부분. 부문과 부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거나 나누어 놓은 낱낱의 범위를 나타낼 때는 부문을 쓰고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를 나타낼 때는 부분을 쓴다. 따라서 그 밑에 보면 중공업 부문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나 신체의 일부를 나타낼 때 뭐라고 하냐? 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슴 부분이 아프다. 알겠지? 가슴 부문이 아픈 게 아니라 보다 전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가슴 부분이 아프다고 해야 돼. 그래서 부문과 부분을 구분할 줄 아는다. 그 다음 밑에 사용과 이용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사용과 이용. 일정한 목적 아래에 기능에 맞게 쓰는 것을 사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하지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게 아니지. 또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경우 있지. 이용하는 경우 있지. 그때 이용을 써야 되겠지. 그래서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대상을 활용하는 거 있지. 그때는 뭘 쓴다? 이용을 쓴다. 그래서 그 밑에 있죠. 폐품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알겠지?
폐품을 사용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용해서 만드는 것. 따라서 이용과 사용도 구분을 쫄아야 한다. 자, 들어넘겨. 66페이지에 거기 밑에 운용과 운영. 그것도 시험에 잘 나와. 운영과 운영. 운용은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불이어 쓰는 것을 운용이라고 그래. 따라서 보면 정책이나 제도 있지. 정책이나 제도, 법 이런 것들은 운영이라고 그래. 운용이라고 그래. 운용이라고 해야 돼. 법을 운용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영업 목적으로 해서 결국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결국 그것을 관리하는 거 있지. 그럴 때는 뭐 한다? 운영한다 그래야 돼. 회사를 갖다 운영한다. 또 조직이나 기구, 사업자 따위를 운영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운영과 운영의 차이점 하나 들어. 다음 67페이지. 67페이지에 그 밑에 두 번째 차선과 차로. 도로에 그어놓은 사람을 우리 차선이라고 하지. 그다음에 자동차가 다니는 길 뭐라고 하지? 차로라고 하지. 근데 가끔 보면 우리가 거기 보면 버스 전용 차선제란 말이 있어 없어? 있지. 그거 잘못된 말이라는 거야. 버스가 다니는 길은 뭐다? 차로지. 선으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차로제 그래야지. 버스 차선제하고는 틀리게 된다. 그것도 구분해서 알아둘 거. 자, 마지막 하나. 68페이지. 체격과 체력. 체격이라는 것은 신체 골격이죠. 야, 체격이 크다 할 수 있지만 체력이 크다는 말을 쓸 수 없어. 알겠습니까? 체력이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몸의 힘, 몸의 작업 능력, 건강장애에 대한 몸의 저항 능력을 뭐다 놨지? 체력이다. 우리가 체력은 향상할 수 있지. 체력은 향상할 수 있지. 그러나 체격은 향상할 수가 없어. 체격이 향상됐다면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체격이란 말과 체력을 구별을 해서 써야 된다는 내용까지 아울러 기억할 수 있었겠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장문을 쭉 배웠어요. 그렇죠? 장문에서는 뭘 배웠지? 장문의 절차라고 하는 걸 배운 적 있죠? 장문의 절차.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배워서 대표인 것? 장문원에서 뭘 배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헷갈리고 가장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나지? 올바른 문장 쓰기. 알겠지? 물론 문체나 수사법 같은 것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시험에 빈출도가 높은 것은 올바른 문장 쓰기다. 올바른 문장 쓰기 할 때 우리가 또 헷갈려서 안 내가지고 이런 혼동하기 쉬운 말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시험에 나왔을 때 그만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문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뭐 한다? 69페이지에는 화법. 화법에서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말하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화의 원리 같은 거 있어요. 그렇죠? 뭐 공소성의 원리랄지, 뭐 협력의 원리랄지, 또는 순서 교대의 원리랄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해둬야 된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화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한다? 뭐 독서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한 다음에 다음 수업에 있어서 가장 초점은 독해 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독해 원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뭐 설명의 방식이랄지 뭐 추론의 방식까지 다 포함해서 독해 원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걸 봅니다. 알겠죠? 자, 복습 잘 해올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나? 시험? 지도평가.